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6% 하락한 98,4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5일선에서 일단 안착하는 모습 약간 하락해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코스닥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강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매우 강한데 뭐랄까 살짝 고점에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막 빼기도 뭐하고 일단 고점에서 약간 한번 숨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늘 대신 좀 특징적인 게 계속 잘 올라가고 있다가 장 막판에 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서 아직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하루이지 않았나 싶고요. 자, 특징을 좀 보시면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약간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요, 여전하게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른, 그러니까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시장의 모습을 오늘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 5G 관련주들이 좋았고 원격 진료, 화장품 등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빨리 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장 막판 되니까 예전에 왜 진단 키트 해가지고 시젠이랑 파미셀 등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장 막판에 좀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특히 코스닥 시장은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 시장의 특징인 것 같고요. 내일부터 증시 안정 기금이 들어오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시장이 막 하락하지 않는 한 그 자금이 한꺼번에 일시에 투여되긴 좀 버거워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지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수의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좀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저희 HLB도 코스닥 2위니까 어느 정도 혜택은 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역시도 약간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하단부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상단부 박스권에 있고요. 그 와중에 상승을 이렇게 잘 해줬고 이제는 숨고르기, 약간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약간 95,000원 정도가 약간 하단부, 그리고 95,000원에서 10만원, 여기 105,000원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잠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차 발행가 산정이 한 달,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기산일,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 와중에 오늘부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 종가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주가가 계산하는 방식이 종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날 평균 주가로 보시면 되세요. 고가, 저가 나누기 2가 아니라 오늘 총 거래량분의 총 거래 대금을 나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 평균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플러스 하나 더. 이거 대신 종가는 여기 4월 14일은 종가예요. 4월 14일은 종가고 한 달이랑 일주일만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부터 1차 발행가가 산정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회사에서 예측한 거는 75,900원이죠. 이 당시 때 이사회 열렸을 때 계산한 건데 그 산출 기준은 9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성공적 3,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95,000원 정도의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HLB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유상증자의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유상증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발행가, 그다음에 2차 발행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기준이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이고요. 플러스 주주들이 납입을 할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되는 게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일주일 뒤에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유상증자라는 건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거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호플리 1차 발행가만 낮고 2차 발행가는 상관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아니면 2차 발행가까지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호플리 우리의 희망사항은 1차 발행가에서 끝나서 여태까지 호재도 반응을 못했는데 이제 호재를 좀 다 이제는 여태까지 잊혀졌던 호재들을 좀 다 반영해주면 안 될까? 라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1차 발행가가 끝이냐? 좀 더 절차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권리락이 걸립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근데 우리나라는 T-2일이기 때문에 4월 16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그리고 4월 14일 1차 발행가가 결정되는 날이죠. 그래서 요 날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럼 우리 1차 발행가 다음에 그 다음 4월 16일 신주 배정 기준일, 요게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4월 14일 1차 발행가는 이미 다 하셨어요. 좀 아셔야 될 게 일단 4월 14일 끝나면 1차 발행가가 끝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래 혹시라도 못 간 이유가 유상증자 가격 때문에 못 갔어. 그러면 1차 발행가 결정일이 끝났으니까 이것만 지나면 헐헐 이제 LB가 날아가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권리락이라는 게 걸려요. 권리락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락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방송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사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절대적인 투자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주셔야 돼요. 제 영상은 투자하시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시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손실이 나셔도 여러분들의 책임과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까지 보유한 사람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과연 권리락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권리락을 갖고 왔는데요. 권리락이란 넓은 뜻으로는 증자, 신주 등의 배정 권리와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한다. 보통 증자나 배당을 할 때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4월 16일 이후 말하는 거겠죠. 4월 16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리가 있고 그 다음날에 산 사람들은 이런 권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보통 신주 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4월 17일에 매수하면은 우린 유상증자의 신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전 같은 거 보면은 말이 어려워요. 그죠?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4월 16일 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기준을 보니까 약 1차 발행가가 됐든 2차 발행가가 됐던 약 20% 할인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16일까지만 매수를 하면 받을 수가 있죠. 권리락이라는 건요.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4월 16일 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20%나 더 싸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럼 17일 날 매수한 사람들은 이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 상실한 권리를 만회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권리락이라는 게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기준일 4월 16일 날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할인돼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네? 근데 이 기준일 다음날 산 사람들은, 17일 산 사람들은 이런 게 없잖아. 그럼 뭔가 혜택을 줘야지. 그러니까 싸게 되는 거예요. 그걸 권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론상은 왜 시총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근데 주가는 일정하다고 할 때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해하셨나요? 시총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주가가 안 변한다고 치면은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권리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4월 17일 되면은 유증 때문에 주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권리락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권리락 전일 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월 16일 주가 더하기 유증 발행가, 1차 발행가 곱하기 유증 비율 나누기 1 플러스 유증 비율로 권리락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신규 진입한 사람들은 4월 16일 날 진입한 사람보다 좀 더 싸야지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계산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당락도 똑같습니다. 배당락도 만약에 여기 4월 16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4월 16일까지 막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그래서 4월 16일 날 되면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4월 17일 날 만약에 매수한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어저께 산 사람보다 뭔가 혜택이 있어야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권리락도 똑같아요.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4월 16일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20% 정도 더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월 17일에 매수한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그걸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 두세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권리락 주가는 그러면 얼만큼 떨어지느냐, 4월 17일 날 주가는 얼만큼 떨어지느냐. 분명 4월 16일 날 이거 오늘까지 갖고 있어야지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대. 그래서 매수세가 물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좀 물리는 편이에요. 특히 유상증자 목적이 뭐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 재무 상태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러는 거면은 유상증자를 좀 힘들게 하는데 LB 같은 경우는 진 회장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박수 받는 유상증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자금 목적이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유증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막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월 16일까지 매수를 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17일 날은 떨어진다는 거죠. 왜? 권리락 때문에. 그래서 권리락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이를테면 4월 16일 날 이날까지 매수를 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뭐 오늘은 물론 종가가 98,400원인데 이를테면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4월 16일 날 주가가 10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유증 발행가는 회사에서 말한 대로 75,900원. 물론 예정 발행가 예상액입니다. 75,900원인데 제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76,000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비율은 9.999%죠. 근데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를 했어요. 자, 그러면 권리락이 얼마큼 걸리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 발행가 76,000원이죠. 75,900원이지만 제가 그냥 계산 편의를 위해서 76,000원, 회사에서 예정된 거는 그래서 76,000원 곱하기 10% 7,600원 더하기 권리락 전일 주가 10만 원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건 그날 돼봐야지 알아요. 는 107,600원이 되겠죠. 나누기 유증 비율 아까 10%로 계산을 했으니까 나누기 1.1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97,800원이 나오네요. 97,800원. 그럼 만약에 이 4월 16일 날 주가가 10만 원이었다면 4월 17일 권리락이 생긴다면 이날 주가는 97,800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전일 주가가 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97,800원이 됐네? 그러면은 2% 손해 보시는 거죠. 이걸 권리락률이라고 합니다. 2%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무상증자랑 똑같은 효과인데 갑자기 10만 했던 주가가 97,800원이 된 거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물론 주식수는 늘어서 이게 조정이 된 건데, 조정돼서 97,800원이 된 건데,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 회사가 사업성이 좋고 LB라는 주식이 좋아요. 그러면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97,800원이 됐기 때문에 싸네? 라는 착시 효과가 생겨요. 무상증자도 똑같은 효과거든요.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경우는, 매우 좋은 경우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착시 현상 때문에. 근데 권리락률이 그러면 무조건 2.2%냐? 아닙니다. 이 권리락 전일 주가, 이거 계산산식을 보시면 권리락 전일 주가가 변하면 요 권리락률도 변해요. 이를테면 4월 16일 날 무조건 다 참여를 해야 돼. 그리고 이미 4월 14일 날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됐어요. 여태까지 왠지 느낌 아닌 느낌으로 4월 14일까지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니까 이때까지는 주가가 못 가고 이때까지는 호재가 묻힌 거였고 1차 발행가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소환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4월 16일 날까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이를테면 상한가를 갖다 쳐요. 그래서 13만 원이 됐다고 쳐요. 이를테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야, 쟤 4월 16일 날 상한가 간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예요. 예.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13만 원이 됐다고 쳐요. 유증 발행가는 똑같이 정해져 있죠. 유증 비율도 10% 정해져 있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러면 좀 전처럼 유증 발행가 76,000원. 자, 76,000원 곱하기 10% 7,600원 더하기
권리락 전일 주가 13만 원이요. 이거 나누기 1.1 1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자, 12만 5천 원. 그러면 이날 4월 16일 날 13만 원 했던 주가가 그 다음 날 12만 5천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권리락률이 3.7%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제가 1번 예시를 든 거는 권리락 주가 10만 원일 때는 2.2%였는데 13만 원일 때는 이렇게 좀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 드린 거는 이런 률을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률. 예.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게 그 전날 4월 16일 날 13만 원이었는데 4월 17일 날 12만 5천 원 됐네. 싸네? 라고 착시 현상이 생겨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운영 자금을 요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거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회사 재무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오를 수도 있어요. 예, 오를 수도 있어요. 가정입니다. 그 일반적인 패턴이 유상증자한 다음에 일반적인 패턴은요, 1차 발행가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패턴이 첫 번째 1차 발행가까지만 낮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1차 발행가까지 낮아지고 2차 발행가까지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또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공통된 건데요. 어느 경우든 불문하고 1차 발행가가 낮든 2차 발행가가 낮든 결국 청약일 때는 일반적으로 올라요.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제가 손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청약일 때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주가가 이를테면 내가 7만 6천 원에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2배 이상 싼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청약일 때는 오르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긴 패턴입니다만,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 너 말 들어보니까 4월 16일 날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4월 17일은 권리락이 생기니까 주가가 떨어지네? 그럼 난 4월 17일에 살 거야.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리다고요. 좀 전에 보시다시피 그 권리락 전일 주가의 10만 원일 때 틀리고요. 13만 원일 때 권리락률이 틀려요. 떨어진 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인 기준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권리락 딱 걸리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권리락하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좀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일단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 용도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회사가 뭐 이렇게 재무 상태가 엉망이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일단 안 좋은 유상증자예요. 더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신사업 개척 용도로 쓰면은 일단 좋게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HLB 제가 지난 뉴스를 갖고 왔는데, 여기 HLB는 이렇게 3,270억 원, 약 이게 9만 5천 원일 때 할인된 가격 7만 5,9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3,270억 원의 유상증자, 그리고 보니까 영업 양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운영자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투자 목적이죠. 플러스 제가 이날 또 진 회장 유상증자 발표하고 진 회장 인터뷰를 갖고 왔는데 정확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박수받는 증자란, 첫째,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처가 미래를 향해 있을 것. 둘째, 기업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단기적이고 구체적 계획일 것. 이런 조건 하에서 증자가 진행된다면 그 증자는 주주들을 위한 혜택이며 이것은 박수받는 증자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인가? 대체로 주주 배정 증자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기업들이 과거의 부실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활용되어서 주주들에게 원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미래를 위해 씁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달된 자금 규모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며 주주 자본 이득에 기여한다면 증자는 주주를 위한 혜택입니다 라고 진 회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럽게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용도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진 회장이 밝힌 걸로 봐서는 조심스럽게 이 권리락이 생기면 착시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하물며 지금까지 왜 수많은 호재들 뉴스들이 나왔는데 LB는 물론 이번 하락장 때 크게 하락도 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이 좋은 호재들이 다 묻히기도 했었죠. 또 좋은 호재들도 이제 뭐 소환될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권리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발행가 결정된 다음에
이날은 4월 14일은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고 일단 큰 족쇄를 좀 벗어난다고 할까요? 4월 14일은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4월 16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럼 4월 17일 날 매수한 사람들은 뭐냐? 이런 권리 혜택이 없기 때문에 4월 17일은 권리락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떨어지는데? 라고 봤더니 계산산식을 통해서 전일 주가가 중요하더라. 전일 주가가 요렇게일 때는 권리락률이 틀려지더라. 어쨌든 요 유증 발행가는 결정이 된 거고 유증 비율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변수는 권리락 전일 주가로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플러스 일반적인 형태는 없더라. 유상증자에 대해서 단 미래를 위한 유상증자는 좋더라. 그리고 청약일 때는 일반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더라. 나머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글쎄요 좀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